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진행을 하죠. 자, 우선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186쪽에 잠깐 언급을 하고 이제 중심 내용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186쪽에서 187쪽에 이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의 권리야. 그래서 그게 두 가지만 체크해 볼까요? 의의 하나 보세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에는 행정기관에게 무슨 조치를 할지 말지, 또 법이 허용하는 조치 중에 무슨 조치를 택해서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이 재량 권한을 주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은 아무런 하자가 없이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개인도 어떻게 돼? 아무런 흠이 없는 재량 권한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의미 꼭 외우진 않아도 가볍게 본거하세요. 이러한 권리,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바탕에는 2번 연역이라는 데 보면 그거 밑줄 좀 쳐주세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 재량권 행사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 요거 하나 밑줄. 그래서 그걸 토대로 판서를 조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재량권을 이제 하자에게 행사한다는데 재량권을 일탈했다, 그다음에 남용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이제 행정법학에서 많이 쓰는데 일탈한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를 의미하냐면 법이 허용하는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외적 한계 넘은 경우를 가리키고 남용이라고 표현하는 건 내적인 한계를 넘은 경우를 말한다. 이게 넘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을 하면 이건 뭐로 되냐? 위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위법한 경찰 작용을 한 게 되면 국민은 뭐 할 수 있게 돼요? 위법으로 인정되면 이는 소송할 수 있게 되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피해에 대해서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일탈했다, 재량권을 일탈했다, 외적 한계 넘었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거? 법이 이제 도로교통법의 예를 들면 이렇게 됐습니다. 음주운전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면허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이제 재량 행위로 규정해 놨다. 그래서 경찰기관에게 재량 권한을 줬다.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때 이런 걸 재량 행위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재량이 있어? 누가 음주운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제재 조치를 할지 말지 뭐 있어요? 결정할 권한, 재량이 주어져 있어요. 결정 재량. 그다음에 면허 정지라는 조치를 할지 면허 취소라는 조치를 할지 두 가지 조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할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또 재량이 주어져 있어요. 면허 정지를 택했다면 또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년 면허 정지 시킬 수도 있고 6개월 면허 정지 시킬 수도 있고 3개월 정지 시킬 수도 있고 이것도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죠. 자, 법이 이렇게 재량 행위로 정해놨어요. 경찰에게 재량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일탈이란 건 이 법이 정한 범위를 아예 벗어난 조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면허 정지를 시킨다면 기간은 1년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3년 면허 정지 시킨다. 3년 면허 정지 시켰으면 뭐라고 표현해? 외적 한계를 벗어난 조치를 했다. 재량권을 일탈했다. 이렇게 하고 결국 위법한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테두리 내부에서 안에서의 행위를 해야지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라면 안 된다는 게 이 일탈이에요. 그러면 남용은요, 내적 한계를 넘은 경우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권한을 부여한 목적, 취지 이런 거에 위반하는 경우예요. 취지 위반. 권한을 준 목적이나 취지에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음주운전 걸리니까 1년 면허 정지 시켰어. 그러면 1년 이내에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외적인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위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정도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인데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한 달 면허 정지를 시켜왔어. 근데 유독 똑같은 정도의 위반 행위 했는데 이 사람한테만 했어? 1년 면허 정지를 시켰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경찰 평등하게 권한 행사해야 된다는 평등 원칙에 위반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불이익 줬다든지 또는 불평등하게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법에서 경찰에게 불평등하게 권한 행사해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조치를 해라 이런 것까지 권한 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했다 그러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이런 거 위반하는 거 있죠? 그렇게 됐다면 남용했다고 표현을 주로 하고 역시 위법한 조치로 평가가 됩니다. 응? 그래서 요 얘기를 간단히 언급을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그러면 188쪽 넘어가 봅시다. 188쪽에 보면 이제 경찰 작용의 유형이라는 항목하에 경찰이 주로 행하는 작용을 몇 가지로 내용별로 좀 구분을 해서 거기에 거기에 맞는 논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맞춰 설명을 해갑니다. 그래서 경찰 작용의 유형을 일단 표로 정리하면 맨 왼편에 보면 권력적 작용하고 비권력적 작용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 경찰이 하는 작용의 대부분은 뭘까요? 국민한테 하는 작용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서 주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면 제재, 벌을 주는 거, 강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권력 작용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또 경찰이 꼭 이렇게 명령하고 강제만 주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작용도 많이 요새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국민한테 서비스하는 활동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 많이 왔다,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차 타이어 펑크 났다. 그럼 우리가 보통 보험사 연락해서 부르지만 경찰에게 연락하면 순찰차 와가지고 또 이게 타이어 교체 같은 것도 해주고 그래요.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 일종의 서비스 작용. 그래서 비권력적인 어떤 국민한테 강제 안 하고 비권력적으로 행하는 작용. 잃어버린 물건 우리 전번에도 우리 강남에서 무슨 했어요? 그 1억 원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 있잖아. 가방 안에 들어서 그 잃어버린 물건 돈 같은 거 찾아주는 역할도 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권력적으로 행하는 작용과 비권력적으로 행하는 작용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권력적 작용이 이제 주가 되지만 비권력적 작용도 역시 오늘날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권력적 작용은 이제 주로 국민한테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해가지고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 의무 부과하는 작용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경찰 행정처분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게 조금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서 일단은 큰 틀에서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그 밑에 있죠. 그거는 이제 국민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데 의무를 이행 안 하거나 위반했을 때 이제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주요한 거를 이제 여기 설명대로 순서대로 따라가 보죠. 먼저 경찰 행정 처분에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법학적 개념으로서 조금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넘어가 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 경찰행정 처분해 놓고 이제 처분이라는 말을 설명을 내가 하고 있죠. 거기서 처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처분이란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을 집행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어떤 법적 효과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치를 행정처분 그래요. 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작용만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 처분이라는 거 이렇게 뭐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위인데 그것도 국민한테 우월한 힘을 가지고 공권력 행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그런 걸 처분이라. 그래가지고 국민하고 사이에 행정법적인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걸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분이라고 그런 걸
행정소송 대상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셋째 줄에 단순한 경찰관의 무슨 지시나 교통 정리 행위 같은 건 그런 건 상대방한테 무슨 의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라서 처분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행정소송 대상은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 가볍게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경찰 하명이라는 단어. 자, 하명 공부를 좀 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하명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예,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명이라고 부릅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의에서 두 번째 끝에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 응? 의무 부과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어 있죠. 자, 의무 부과 조치를 하명이라고 하고요. 자, 하명은 밑으로 내려오면 어떤 내용의 의무를 부과했느냐에 따라서 자규하명, 부자규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규하명은 뭐 해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자규하명이라고 불러요. 응? 반대로 부자기하명은 뭐예요? 하지 마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응? 부자기하명하는 걸 금지시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금지라고. 그래서 뭐 예도 들어놓고 했으니까 뭐 가볍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수인하명 있죠. 수인하명은 그 인자가 이제 참으라는 말이에요. 수는 받을 숫자니까 수인하명이라는 건 경찰이 뭔가 법 집행할 때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따르라 하는 의무를 수인하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급부하명은 돈이나 물건을 납부해라 이런 내용의 의무부과 조치를 급부하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응? 자, 뭐 기본적인 개념하고 뜻 연결하면 되죠. 꼭 암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요. 또 이런 분류를 할 수도 있어. 의무를 부과하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 부과하는 건 대인적 하명이라 그래. 예를 들면 누가 음주운전했잖아.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했죠. 그러면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6개월 면허정지 처분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적인 하명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어요. 대인적 하명이면 그 의무,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그 면허정지 받은 그 상대방에게만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그 의무가 이게 옮겨가질 않아. 이전되질 않아. 응?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그 차를 운전하지 못하지만 그 차는 다른 가족들은 운전하고 다녀도 되죠. 그 의무는 그 상대방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적 하명의 포인트는 어디 있어? 두 번째 줄 그 표에서 대인적 하명은 의무를 부과받은 상대방에게만 의무가 이제 발생하는 거지. 그 이외 상대방 이외의 자기는 의무가 이전 승계되는 게 아니다. 응? 반면에 대물적 하명은 어떻게 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물건이나 시설의 상태가 이제 상태를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대물적 하명.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독일의 뭐 폭스바겐 차가 이제 뭐 매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있는데 매연을 너무 많이 내뿜는 차야. 그래서 적발이 됐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 차에게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걸 부착하지 않고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차량 운행 정지 처분 내렸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차량은 그 차량 소유주 그 사람만 운전하고 다닐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운전 못 해요. 또 그 차를 누구한테 팔아 넘겼어. 그러면 그 차를 산 사람도 운전 못 하는 거야. 운행 못 하는 거야, 그 차를. 그죠? 왜냐면 그 차의 상태가 운전해서는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이렇게 물건의 상태를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물건이 타인에게 옮겨지면 의무도 따라서 옮겨가는 거예요. 응? 따라서 대물적 하명에 해당하는 의무 부과 조치라면 그 의무는 그 물건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게도 즉 이전 받은 자에게도 의무가 이전된다. 따라서 승계된다. 이런 거. 즉 이렇게 대인적, 대물적, 뭐 혼합적 하명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 의무가 타인에게도 이전이 되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가볍게 보고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하명의 법적 성질 어쩌고저쩌고인데 자, 잘 모르는 말이 있더라도 기억번 하명은 우리 행정법학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거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라는 거에 속한다. 명령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명령적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의 행위를 명령적 행위라고 합니다. 응?
명령적 행정이 의무와 관련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명 기읍번 조금 잘 모르더라도 이거를 알려고 하면 복잡한 설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외우는 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기읍과 하명은 법률행위적 행정에서 명령적 행정에 속하는 거다. 니은번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원칙적으로 이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응? 그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렸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어떤 의무 부과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운전행위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부작위 하명이고 내용적으로는 또 사람을 보고 의무 부과하니까 대인적 하명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런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문서로 하는 게 보통이지만 우리가 경찰관이 수신호를 한다든지 수신호를 통해서 의무를 부과하죠. 그 다음에 교통 신호등 같은 걸 통해서 빨간불이면 차량 통행하지 말라는 의무 부과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기계장치를 통해서도 또 수신호 같은 다른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뭐 디귿은 별거 없어. 이제 하명이 되면 상대방 국민에게는 그 내용에 따른 의무가 생기는데 그건 이제 급부 의무, 뭐 수인 의무, 자귀 의무, 부자기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디귿은 별건 없고. 자 리을번호 또 포인트 잡으세요. 응? 하명 의무 부과하면 그 의무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찰행정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의무가 미치는 게 효과 미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지방경찰청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하면 경기도 지방경찰청 관할 구역 안에서만 운전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전국에 효력이 미치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리을번의 포인트는 첫째 끝에 예외적으로 관할 구역 밖에까지 의무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명의 효력이. 그 다음에요. 미음번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자 하명을 했어. 그러면 상대방에는 그에 따른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 의무를 상대방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 이렇게 하면 벌을 받거나 또는 의무 이행 안 한다고 뒤에 공부할 강제 집행 이런 거는 대상이 되지만 그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바로 그 위반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자 중요한 포인트는 미음번의 두째 줄거리 끝이에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명에 위반한 개인의 행위의 효력은 무효는 아니에요. 유효야. 이 부분을 꼭 비추세요. 그 유효다. 무효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유효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세요. 그럼 얘 보면 알 수 있겠죠? 영업정지 조치가 행해졌어. 그런데 영업정지 조치는 부작위 하명을 한 거야. 하지 마라. 영업하지 마라. 근데 또 몰래 영업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손님하고 이 영업한 행위, 예를 들어 뭐 술 팔았다는 예를 들었죠. 그러면 손님하고 술 판 행위 그 거래 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건 아니고 의무 위반하고 술 팔았다고 업주를 처벌만 하는 거죠. 네? 손님하고의 술 판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음번의 포인트는 하명에 위반하고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그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효력은 인정, 유효로 효력은 인정해주고 처벌 대상으로 할 뿐이다. 응? 요거 포인트로 꼭 잡으세요. 예. 그 다음에 뭐 하명에 대한 구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별 큰 논점은 없어요. 다만 끝으로 내려가서 만약에 경찰기관이 위법하게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상대방은 위법한 하명 취소해달라, 뭐 무효로 해달라 해가지고 행정소송 제기해서 이제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법한 하명으로 피해 입은 거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그냥 일반 논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됩니다. 자, 하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90쪽에 보면 이번에는 또 무슨 조치가 나왔습니까? 예, 허가, 경찰 허가라 그러죠. 예, 허가는 하명과 정반대로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예요. 응? 그래서 의의를 읽어보면서 자 무슨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첫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 상대적 경찰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여기까지 밑줄. 더 줄여 말하면 금지 해제. 금지는 부작위 의무야.
금지가 부작위 의무. 알았죠?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자, 허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조치는, 허가라고 학문적으로 허가라는 조치는 뭐 하는 거야? 금지를 풀어주는 조치. 금지 없애주는 거예요. 금지구로 다른 뭐라 그랬어요? 부작위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 법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금지를 시켜놨는데, 이제 법에서 뭐야?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를 해놓고, 다만 요러요러한 요건을 갖추면 경찰이 허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허가, 금지가 풀리면 금지 풀린 자는 이제 자유롭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가 허가입니다. 응? 자, 첫째 줄,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조치다. 부작위 의무 해제하는 조치다. 응? 금지구로 부작위. 근데 거기서 일반적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대상. 그 다음에 상대적이라는 건 절대적이라는 말의 반대말로서, 일단 법으로 금지를 해놓되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금지를 풀어줄 예정으로 금지해놓은 걸 상대적인 금지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자,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어쨌든 더 중요한 말은 그냥 금지 해제 또는 부작위 의무 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읽어두고, 셋째 줄 밑줄 쳐주세요. 자, 허가는 어떤 금지사항만 해제해 줄 수 있어? 셋째 줄, 상대적 금지만 해제가 될 수 있어요. 상대적 금지만 허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넷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절대적인 금지사항은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지, 상식적. 절대적 금지사항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절대적으로 금지시켜야 돼.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될 수가 없는 성질의 경우죠. 절대적 금지사항은 뭐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파는 걸 허용한다든지,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하는 거, 또는 인신 매매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금지시켜야 할 사항이죠. 그런 거는 허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야. 자, 밑줄. 절대적 금지사항은 허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에서 지금 두 가지에다 중요한 포인트. 첫째, 허가란 일반적이고 상대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걸 해제해 주는 조치다. 또는 금지 해제, 부작위 의무 해제. 넷째 줄. 절대적 금지사항은 허가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줄 끝에 보면 우리 경찰에서 하는 허가사항으로서는 대체로 뭐가 있어?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에서 모든 사람 대상으로 일단은 운전 금지, 그리고 사회에 해를 자유롭게, 여러분 생각해봐. 응? 누구나 그냥 자유롭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아유, 문제가 있겠지. 응? 기계도, 자동차도 이게 조작도 미숙하면서, 조작도 잘 할 수 없으면서, 또 도로 교통에 관한 어떤 법도 모르면서, 그죠? 무조건 돈만 있으면 차 사서 끌고 나서 운전하고 되면 사고 내가지고 문제가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일단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금지, 운전행위 금지. 다만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최소한의 요건, 교통법규, 지식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계 조작 능력 뭐 이런 거 알아야 된다 해서 요건을 정해놓고, 그 요건을 충족해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즉 허가를 내줘서 너는 운전하고 다녀도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같은 게 용어는 면허, 다양한 용어로 이제 붙여져요. 그렇지만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거로서 이거는 허가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운전면허, 총포상 영업허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종류해서 이것도 허가도 어떻게 나왔어? 사람 복원해주는 대인적 허가, 물건이나 시설 복원해주는 대물적 허가, 둘 다 복원해주는 혼합적 허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아까 설명했죠, 하명할 때. 자, 이 대인적, 대물적 왜 나눠? 대인적인 허가는 허가받은 상대방한테만 허가가 된 것일 뿐 타인에게 허가 효과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받으면 친구한테 팔고 자식한테 상속시켜주고 이럴 수 있어요? 운전면허 받은 거? 우리 기본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 본인만 운전면허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 대인적 허가는 이전되지 않는다. 근데 대물적 허가는 물건 시설이 이전되면 허가도 따라서 허가 효과도 따라서 이전되는 거.
자, 그러면 허가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3번 성질. 예. 허가도 기획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거에 이제 분류상 거기에 속하고 이것도 의무를 해제해 주는 거죠. 의무와 관련된 조치니까 명령적 행정행위라는 것으로 행정법상 분류가 됩니다. 행정법상. 그래서 상세하게 알려고 하는 게 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만 기억번. 그죠? 니은 되게 중요해요. 허가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다.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 그냥 기속행위다 이렇게 알아둬도 될 거예요. 여기서 기속행위라는 거는 허가 요건이 법이 정한 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줘야 돼? 허가를 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에 속합니다. 응? 따라서 운전면허 요건 구비됐으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내줘야 됩니다. 안 내주면 요건이 구비된다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응? 그러면 그 니은번에다가 예외도 있어요. 예외. 우리 대법원 판결로서 나온 건데 예외. 우리가 이제 총포 소지허가 있죠. 총포 소지허가에 관해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허가 요건을 다 구비했어도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도 있다.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뭐요? 요거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재량행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요런 그래서 거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 요거 추가해서 예외적으로 기속행위가 아닌 예도 있다. 재량행위인 것도 있기는 하다. 이렇게 정도해두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허가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번에 포인트가 있어요. 허가는 보통 허가 받으려는 사람이 이제 신청을 주로 해와서 그 신청해온 사람한테 요건 구비했나 따져본 후에 경찰기관이 금지 풀어줍니다. 허가 내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신청을 해온 특정인에게 허가가 되는 게 보통이겠지만 포인트는 1번에 첫째 줄 끝에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밑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허가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야? 광화문 앞 도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도로 통행 금지. 뭐 하는 거예요? 부작위 하명해 놨다가 그죠? 응? 도로 통행 금지 시켜 놨다가 이제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이제 도로 통행 금지 해제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금지 푸른 거죠? 허가가 하는 거예요. 허가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허가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 허가하는 거죠. 따라서 도로 통행 금지 해제 조치처럼 금지 해제 허가 도로 통행 금지 해제 조치처럼 어떤 것도 있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허가도 있다. 미음번 포인트. 허가는 보통 상대방으로부터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보통이지만 포인트 끝에 신청이 없는데도 허가가 되는 경우 있어. 아까 통행 금지 해제처럼 첫째 끝에 신청 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요거 밑줄 쳐주세요. 신청 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주로 포인트를 두고요. 네. 그 다음에 비읍은 별건 없어. 여러분들이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효과 등 허가를 내줬다. 허가의 효과는 어떤 걸까요? 허가는 법이 정한 금지를 풀어줌으로써 이제 자유롭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기획번 쭉 나가는데 뭐예요? 첫째 줄 끝에 무슨 단어 있어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자유를 회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자유, 원래의 자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뭘 해도 된다 이거긴 한데 그렇다 해서 너만 하고 다녀라, 너만 그 행위를 해라 하고 그 사람한테만 허가받은 사람한테만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운전면허를 생각해 보세요. 너만 운전하고 다닐 독점권을 준다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너도 요건을 구비했으니까 너도 운전하고 다녀도 돼. 또 딴 사람도 요건 구비했으면 너도 운전면허, 너도 운전하고 다녀도 돼. 다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것일 뿐 너만 해라 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자유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두 번째 줄에 뭐라고요? 그 사람한테 권리나 능력 이런 법률상의 힘을 설정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그 허가받은 사람한테만
너만 해라 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독점적 권리를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셋째 줄, 허가받은 자가 이제 금지가 풀려가지고 자유롭게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자유롭게 행위를 해서 뭔가 이익을 보더라도 그 이익은 뭐예요? 응? 법이 공익을 위해서, 사회질서를 위해서 아무나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데 따라 아무나 못하도록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지가 풀려서 허가가 돼서 그 행위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이익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법으로 금지해 놓은 데 따라 반사적 효과로서 얻는 이익일 뿐이다. 그래서 기육번의 중요한 단어가 반사적 이익이에요. 응? 반사적 이익. 네, 그런 단어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도 읽어보세요. 허가해 주는 것은 그 법이 금지해 놓은 걸 풀어주는, 그 허가가 된 그 법의 금지만 풀어주는 거지 다른 법의 금지까지 같이 풀어주는 건 아닌 게 원칙이에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래서 그거 니은번도 읽어두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해 많이 하는데, 여러분 경찰 공무원 술집 영업 허가 받을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술집 영업 허가는 사람 보고 내주는 허가가 아니야. 즉 대인적인 허가가 아니고, 거기가 술집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인가, 그리고 술집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인가, 응? 그리고 술집 영업하기 위해서 법이 요구하는 시설 등을 갖췄는가, 그런 사정만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술집 영업 허가는 대물적인 영업 허가야. 응? 따라서 사람의 신분, 자격 이거는 안 따져요. 응? 따라서 경찰 공무원도 경찰 공무원 신분이 있더라도 식품위생법이 정한 그런 요건을 구비했다면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허가가 되면 경찰 공무원이 술집 영업 허가 받았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만 풀릴 거예요. 그러나 경찰 공무원인 이상 어떻게 돼요? 공무원은 공무 이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 금지돼 있어요. 그러면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만 풀렸을 뿐, 응? 공무원법상의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의무는 허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금지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제 영업은 못 하는 거죠. 법적으로. 만약에 몰래 영업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했다고 징계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따라서 니은번 읽고 예 보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의 권한구역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예외의 포인트.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의 업무구역 밖에까지 허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운전면허 누가 내준다 그랬어 아까? 시도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내줘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보면은 다 뭐예요? 어디 지방경찰청장으로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받았어요. 그럼 나는 경기도 안에서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아니죠. 전국 어디든지 운전하고 다닐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성질상 전국적인 효력을 인정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의 포인트는 관할구역 밖에까지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운전면허 같은 게 대표적인 예다. 그렇게 포인트 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내줬는데 법의 요건인 구비가 안 됐는데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이제 위법한 허가죠. 그래서 우리 허가에 경찰 허가라죠. 허가를 내줬는데 위법한 허가가 나왔다. 그런데 위법이 있더라도요. 위법이 있어도 무조건 다 무효로 되는 건 아니에요. 위법이 어느 정도냐를 따집니다. 응? 그래서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두 가지다. 중대한 위법이 있고 위법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볼 때도 명백할 정도다. 그래서 위법 정도가 중대 명백하면 그 허가는 무효인 조치. 무효로 인정되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었던 거로 봐요. 처음부터 허가가 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그런데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할 정도는 아니다. 즉 경미한 정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법하더라도 일단은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건 취소 사유 있는 위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허가가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걸로 합니다. 응? 그 얘기가 이제 리을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무허가 행위의 효력 이렇게 돼 있죠. 허가를
받고 뭔가 영업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해. 무허가 행위라면 어떻게 돼요? 처벌 대상이 될 뿐 그 행위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게 포인트예요. 따라서 여기도 그 기역번에 포인트가 있어요. 기역번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를 허가 안 받고 한 자 무허가 행위 어떻게 된다고요? 무허가 행위다. 아까 하명도 그렇잖아. 무허가 행위 강제 집행이나 처벌 이런 건 대상이 될 수 있어도 행위 자체 효력은 유효.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술집 운영해서 술 팔았다. 손님하고 술 판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 술집 주인은 무허가로 팔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겠죠. 응? 그 얘기 무허가 행위 유효.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다.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거 포인트를 잘 잡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허가의 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거기 기역 니은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문장 좀 쳐주세요. 이미 행해진 허가를 취소하거나 처리하는 거. 이미 국민한테 무슨 영업허가니 허가 내줬다가 허가 위법이야 뭐 상대방 뭐 잘못했으니까 허가 다시 박탈 허가 취소나 철회를 하려면 이 허가를 허가 취소해야 될 공익적인 필요 이거하고 허가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 이걸 잘 이익을 따져봐서 여기에 이제 비례 원칙이라는 게 관련이 되죠. 이 허가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와 허가 취소당하는 상대방 국민이 있게 되는 피해 이걸 잘 이익을 비교해서 허가 취소해야 될 공익적인 필요가 더 클 때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로 봐요. 그 허가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는 별로 크지 않은 반면에 상대방이 입는 피해가 워낙 크다. 그렇게 되면 취소 못하는 거로 봅니다. 그럼에도 취소했다면 위법으로 봐요. 그래서 디귿번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행해진 허가를 취소나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기속재량행위다. 그죠? 기속재량행위라는 거는 이익을 따져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 공무원이 음주 측정 요구했는데 3차례나 요구했는데도 거부한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반드시 운전면허 취소시키도록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속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엄밀히 말하면 철회라는 조치에 해당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허가가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런 거 공부했을 거야. 부당결부금지 원칙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여러 개 면허를 따갖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뭐 면허 취소할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중에 관련된 면허 일부만 면허 취소나 철회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리을번도 알아둘 문장. 자 여기서 디귿 리을번을 중요 포인트로 잡으세요. 그 다음에 7번에 허가의 갱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허가를 갱신해 준다는 것은 연장해 주는 걸 뜻해요. 자 그래서 갱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기간을 정해놓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이 허가는 언제까지만 유효한 거로 한다 하고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효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칙은 그 허가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근데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제 상대방이 나 연장해달라, 허가 연장해달라 하고 신청을 해오면 행정위원회 검토해서 연장을 해주는 결정하는데 그런 걸 허가 갱신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연장해달라는 갱신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갱신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는 경찰기관이 합리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밑줄 쳐주세요. 허가 갱신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갱신해주느냐 아니냐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다. 거기까지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허가를 갱신해준다는 건 어떤 거야? 예전 허가하고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종전에 내줬던 허가를 그대로 연장해주는 조치다. 그래서 니은번 갱신해준다는 건 종전 허가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다. 그런 결과 어떤 일이 있어요? 자,
허가를 갱신을 해주고 났는데 갱신해주기 전에 예전에 뭐 위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갱신해주기 전에 그 종전 허가 당시에 위반 사실을 이유로 허가 갱신해준 거, 갱신해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갱신해준 허가가 전혀 새로운 허가가 아니고 종전 허가를 그대로 연장해준 것으로서 동일성 유지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역, 니은 이렇게 공부하고 디귿은 뭘 의미하는 거야? 종기 도래라 그랬죠?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언제까지 허가한다 기간이 정해놨을 때 그 끝나는 기한을 이제 종기라 그러는데 종기가 도래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갱신이 안 됐다면 종기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종전 허가는 효력이 없어진 거야, 그죠? 근데 상대방이 이미 어떻게 돼? 종기 기한이 다 끝난 다음에 유효기간 끝난 다음에 갱신해달라고 신청을 그때 했대. 이거는 갱신해달라는 신청으로 볼 게 아니고 새로운 허가를 내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그죠? 왜냐면 종전 허가는 유효기간 끝났으니까 없어졌잖아, 소멸됐잖아. 따라서 종기가 도래한 후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 상대방이 갱신해달라는 신청을 해왔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허가 내달라는 신청일 뿐이다. 다른 행정기관은 새로운 허가를 내줄지 말지 법 바뀐 거 없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새로이 허가 내줄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허가와 관련돼서 허가를 요건을 구비했는데도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면 허가 거부하는 게 위법. 그러면 그에 대해서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또 허가를 내줬는데 위법하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막 이랬다. 그러면 허가 취소당한 국민은 손해배상, 행정소송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반론으로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쌍가로 3번에는 면제라는 용어가 나와요. 응? 면제. 우리가 이제 면제 행위라는 건 역시 의무를 없애주는 거야. 의무 없애주는 조치인데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라는 점에서는 허가하고 유사해요. 근데 허가하고 그거만 차이가 나. 뭐가 차이나? 허가는 의무 중에 어떤 의무를 없애주는 게 허가여서 부작위 의무, 이꼬로 금지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여됐을 때 그 금지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를 뭐라 그래? 허가. 그렇다면 나머지 세 종류의 의무 뭐 있어? 자기 의무, 뭔가 해야 될 의무, 그 다음 뭐야? 수인 의무, 응?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 세 번째 뭐야? 돈이나 물건을 내야 되는 의무, 급부 의무. 이 세 종류에 해당하는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면제라고 부릅니다. 응? 그래서 의 읽어보되 그 니은번에다 포인트를 둬요. 니은. 면제와 허가는 공통점은 뭐다? 면제라는 조치와 허가라는 조치는 공통점은 의무를 해제,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라는 점은 공통점이다. 차이점은 뭐만 있느냐? 없애주는 의무, 해제시켜주는 의무 종류만 차이가 난다. 허가는 부작위 의무 있고 금지만 없애주는 걸 허가라고 하고 다른 종류의 의무를 없애주는 건 면제라고 칭한다. 응?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경찰 업무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어디에 속해? 급부 의무지. 세금 내야 될 의무 없애주는 거 우리가 조세 면제, 세금 면제라고 자연스럽게 칭하죠. 군복 매야 될 의무 우리가 병역 의무라고 하죠. 이건 어떤 종류의 의무에 속하겠어? 내용적으로 자기 의무, 응? 적절로 해야 될 의무. 이 병역 의무 없애주는 걸 뭐라고 자연스럽게 불러? 병역 면제라 그러지 병역 허가라고 안 그러죠? 네, 그냥 예를 든 거고 어쨌든 포인트는 면제와 허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니은법만 알아두면 뭐 문제 없어요. 다른 거는 가볍게 읽어두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경찰행정처분에서 주은 법률행위적 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은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찰기관이 국민한테 뭔가 법집행 조치를 딱 하면 경찰기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상관없이 경찰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법집행을 하면 법에서 그 행위에는 어떤 효과가 인정된다고 법에서 딱 효과를 정해놨어.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해. 아까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한 거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법집행위를 하면 그 경찰기관이 의도한 내용대로 국민하고 사이에 효과가 생기는 건 법률행위적 행위라 그래서 아까 하명이나 허가는 법률행위적 행위라고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두 번째 줄 밑줄 주세요. 행정기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밑줄 주세요. 꼭 몰라도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하자면 그 국민하고 사이의 법적인 효과는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 유형의 행위를 준법률행위적 행위라고 그러고 네 종류가 있어. 그래서 네 종류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응? 네 종류로 나눠. 확공통수 또는 순서 상관없이 공통수확, 공통수확 이렇게 가지고 기억하기도 해요. 글자 따서. 자, 간단하게 알아보자. 확인행위라는 거는 1번의 끝에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문제. 요게 대상이야. 첫째 끝에 밑줄 쳐주세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뭐야? 판단 내리는 행위. 우리 경찰기관이 판단 내려주는 행위야. 응? 그 두 개 단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단 내려주는 행위. 얘 공부해. 얘 뭐야? 시험 봤는데 누가 합격자인지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시험 봤을 때 합격자 결정 내리는 조치. 선거 치렀을 때 누가 당선자라고 결정 내리는 조치. 이런 게 이게 확인 행위의 대표적인 예야. 그렇죠? 자, 공부할 거 세 가지. 확인 행위라고 하는 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판단 내리는 행위. 예. 이렇게 알아둡니다. 이 2번에서 확인 행위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이렇게 확인 행위라는 종류의 행위를 하면 무슨 이제 공통된 효력이 생기냐면 2번 끝에 가면 불가변력. 밑줄 불가변력.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이. 이건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심사해서 이거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스스로 판단 내린 걸 함부로 취소나 변경을 못하는 그런 제약을 받습니다. 그걸 변경을 함부로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불가변력이라고 부르는 효력이 생겨요. 응? 뭐 소송을 통해서 뒤집어지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그 판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스스로를 못 바꾸는 거야. 응? 그래서 불가변력 밑줄 쳐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증행위. 공증행위라는 건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자, 의의를 봐. 1번 밑줄 쳐주세요. 의문 다툼이 없는,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이미 다 확정 나 있는 사항이야. 그걸 대상으로, 의문 다툼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의문 다툼이 없는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뭐야? 공적으로 증명, 행정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행위. 이런 걸 말하고, 얘 뭐야? 대표적인 예로 뭘 들 수 있을까요? 예. 거기 예들은 뭐 각종 행정장부에 등재해주는 행위, 기록해놓는 행위, 또 뭐였어요? 응? 무슨 증명서 발급해주는 행위 이런 거 속하죠. 그래서 그 넷째 줄에 가면 뭐 여권 발급해주는 행위, 인감증명서 발급, 운전면허증 교부해주는 행위, 증명서 발급하냐. 이 사람 운전면허 받은 사람인 걸 증명하는 문서 발급해주죠. 면허증 발급행위, 증명서 발급행위. 응? 시험에 합격했다고. 여러분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합격증 발부해줘요. 응? 이미 합격했다는 사실, 합격이 된 사실을 이미 확정 났고 합격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합격증 교부행위. 공증행위에는 각각의 법이 정한 효과가 생기겠지만 공통된 효력 하나 있어. 두째 줄 2번에서 두째 줄 공적인 증거력. 반대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적인 증거력이 인정된다. 응? 이렇게 공적 증거력. 그 다음에 통지행위라는 거 나오죠. 통지행위는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일정한 사실 또는 일정한 의도를 알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응? 그 통지행위라고 하고, 예를 들어 뭐가 나왔어요? 응? 두째 줄에 납세 독촉, 그죠? 세금 내라고. 이거 우리 경찰기관이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리 경찰기관에서 뭐 위반자에게 과태료, 수수료 뭐 이런 거 부과했는데 그거 언제까지 납부해라, 이 독촉하는 행위 이런 거 있죠. 돈 내라고 의무를 부과해 놨다가 이행을 안 하니까 독촉하라는 통보하는 거, 독촉행위. 뭐 대집행, 계고 뭐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어요. 대집행, 계고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수리행위는 뭐예요? 개인이 행정기관에
뭐 허가 신청서를 낸다든지 무슨 신고하게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신청서나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행정기관이 그걸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한 후에 어떻게 돼? 이거는 신청 신고 요건 제대로 갖춘 적법한 신청 신고다 인정해서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수리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뭐 행정심판 청구서 수리, 응? 뭐 경찰 공무원이 나 경찰 공무원 그만두겠다고 사표 내죠. 사직서 제출했을 때 그거 수리 이런 게 예로 들어져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사실 이거 뭐 꼭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로 공부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응? 단골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같이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가 뭐 봤어? 하명행위, 경찰 자격 중에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 그 다음에 뭐 했어? 그 중에 금지, 이거로 부작위 의무를 없애주는 허가행위,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종류, 자귀, 급부, 수인 의무 없애주는 면제행위,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제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하명행위, 확인행위,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라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얘기를 또 공부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자.